근의 부호처럼 근의 분리도 뭔가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얘는 아까처럼 부호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좀 빡십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두 개가 있다 가지고서 그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두 개 근이 예를 들어 1이랑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1이랑 3이다. 그런데 이제 이 근의 위치들이 사실은 1, 3이라는 이 위치를 우리가 그냥 그냥 너희는 1, 3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한테 어떤 되게 중요한 수가 하나 있었다고 쳐봐. 뭐 예를 들면 4라는 수가 나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수야. 그러면 이 4라는 수를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은 둘 다 4보다 뭐해? 작지. 어떤 느낌인지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위치가 4라는 수를 기준으로 작으면 뭔가 얘네들의 위치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서 얘네들을 좀 분리시킬 수 있다? 너무 어거진가? 난 그래서 약간 좀 이 이름이 근의 분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어떤 되게 중요한 수를 기준으로 근의 위치를 분리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에이? 자, 그럼 뭐 이런 상황이야. 두 근의 위치가 어떤 숫자 기준으로 작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해. 뭐냐면 내가 어떤 2차 방정식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구했는데 그 친구는 저 중요한 수를 기준으로 두 근이 더 큰 거야. 막 5, 얘는 7. 그래서 얘의 두 근은 둘 다 4보다 커.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두 근의 위치는 중요한 숫자를 기준으로 뭐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느낌? 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의 분리, 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근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위치를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는 수를 가지고서 뭐 두 근이 뭐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아니면 뭐 누구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좀 더 옵션을 걸어서 이걸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한 이렇게 두 근이 어떤 기준이 되는 수보다 크다, 아니면 작다, 아니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유형을 어떻게 이제 푸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래,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어. 이게 이제 뭐 하자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어떻게 풀 건데? 하고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함수 해석해서 풉니다. 함수 해석.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란 얘기예요. 함수 해석을 해서 이 상황을 내가 지금 표현을 할 건데,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요 도구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두 근이 예를 들어서 2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2라는 중요한 숫자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금 방정식에서 보면 2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정식에서 보면은 뭐 알파 베타가 있으면 알파도 2보다 크고 베타도 2보다 크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지? 근데 이걸 여기서는 답이 없으니까 무조건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 함수로 데리고 오라고. 그럼 함수로 데리고 오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하고의 교점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저는 a가 양수라고 그냥 가정하고 갈게요. 양수를 줬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x축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두 근이 누구보다 크대? 2보다 크대.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x축에서 알파도 x값이고 베타도 x값이니 2라는 값은 얘네들보다 좀 더 왼쪽에 있어야 알파가 2보다 커지고 베타가 2보다 커지는, 즉 두 근이 2보다 커지는 상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상황을 함수 그래프로 지금처럼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그 다음 마지막은 세 단계. 첫 번째, 함수값을 구합니다. 함수값. 정확하게는 내가 기준으로 잡는 함수값을 구해요. 그러면 그 함수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 쫑쫑쫑쫑쫑 해가지고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때 대응하는 그 y값은 f2는 y축 값인 거 맞죠? 근데 그 y축 값이 지금 y값은 y축에서 봐야 되잖아. 그런데 걔가 이 원점 기준으로 이 원점보다 위쪽에 있다면 f2라는 값의 부호는 무조건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야.
약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FE가 0보다 커졌을 때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FE는 0보다 크다라고 먼저 함수값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원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일단 푸는 것부터 따라와.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값 조건은 어떻게 한다고? 그 특정한 수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의 위치를 찍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걔의 y값이 좌표가 0보다 위쪽에 있으면 너는 뭐다? 양수다. 이렇게 그림 보고서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가볼게요. 두 번째, 대칭축 갑니다. 대칭축. 대칭축은 저기 오른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여기서. 자, 지금 보시면 이 함수의 대칭축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대칭축은. 그리고 그 대칭축을 우리가 쓸 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쓰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대칭축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누구분의 2a분의 b다.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칭축도 사실은 무슨 값이라고? x값이라고. 그러면 그 대칭축은 2보다 더 어디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칭축이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가주면 대칭축 조건도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판별식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판별식에서 두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두근이라면은 사실 다른 두근도 되지만 무슨 두근도 되는 거라서 같은 두근도 되는 거라서 디테일 잡아주셔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만족하면? 동시에 만족하면 뭐가 된다? 바로 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두근을 2로부터 오른쪽으로 분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뾰로롱.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값, 대칭축.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죠. 자, 아까랑 똑같은 함수를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걸 내가 y는 fx라고 이렇게 놨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로 볼록인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요. 아까 주어진 조건이 이거였거든요. 두근이 2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크다였으면 좋겠다.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만들 때 일단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 x축에 2라는 값을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F2를 상상합니다. 뭔 소리야, 선생님? F2가 뭐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F2가 뭐일 수도 있다? 음수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F2가 양수라면 2를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y값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위쪽에 점 하나 어딘가를 찍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러면 그래프를, 이 이참수 그래프를 그리잖아?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근데 물론 여기서 판별식이 또 약간 운이 나쁘게 판별식이 음수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왜냐면 두근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음수면 이 음수면 되게 골 때리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2를 넣었는데 그 값이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든 무조건 이렇게 나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딱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얘가 근 하나는 무조건 누구보다? 2보다 작아져 버리게 되고 근 하나는 무조건 2보다 어떻게 돼버려? 커버리게 돼버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함수값을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제가 두근이 다 있다면 F2가 양수라면 두근이 다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고,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얘는 하나는 2보다 작은 쪽에 하나는 2보다 큰 쪽에 있을 거니까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2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두근이 2보다 크다 아니면 두근이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이제 크다도 있지만 뭐도 분류해야 돼? 작다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또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얘네들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약간 느낌 오세요? 그게 바로 뭐다? 대칭축이야.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2보다 크면 당연히 얘는 두 근이 2보다 어이구야, 뭐야, 오이. 두 근이 어디 쪽에? 2보다 큰 쪽에 생기지 않겠어? 그런데 대칭축이 2보다 만약에 뭐하면? 작으면은 두 근이 다 2보다 뭐한 쪽에? 작은 쪽에 생겨.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르는 기준은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쓴 거죠. 먼저 뭐부터 보고?
함수값부터 보고 그리고 나서 대칭축 보고 그 다음에 뭐 판별식, 함대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을 잡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이제 됐어요 이거? 근데 좀 적어두셔도 되고요. 글씨 더럽게 못 썼다 그죠?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원래 이랬니? 평생 비슷한가? 니네 필기 하긴 하지? 뭐 이게 원리는 뭐 근데 이번에 평면좌표부터는 네모를 빵빵 뚫어놨어. 프린트에다가 박스 이렇게 채우는 네모를 니네 보고 쓰고 나중에 그거 백지 시험처럼 시험 치려고. 그거 되게 좋거든. 평면좌표부터는 나중에 보여줄게 이따가. 이거 다 끝나면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4번 시켜야지 그걸로. 그러면 진짜 니네 평면좌표 엄청 쉬워질 거야. 다 외우면 되거든 그거. 자, 그리하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두근이 이보다 크다, 작다, 두근 사이에 이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요. 짜자잔. 이렇게 세 개를 분리하는데 얘네들을 잡는 기준을 우리가 함대디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보다 크다, 작다부터 보시죠. 두근이 이보다 크다 혹은 두근이 이보다 작다. 얘네들은 일단 함수값 조건은 둘 다 누구보다 커야 될까? F는 0보다 커야 되겠다. 그치? 이해되죠? 이거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둘 다 오른쪽에 있거나 둘 다 왼쪽에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두근 사이에 2가 있으려면 얘는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돼?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함수값 조건은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보다 크다 작다를 구별하는 대칭축이 뭐라고? 대칭축이 얘는 대칭축을 내가 그냥 대칭축 이렇게 쓸게요. 대칭축 구하는 공식은 아니까. 둘 다 2보다 크다 쪽으로 가려면 대칭축은 2를 기준으로 더 어디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대칭축이 누구보다 커야 될까? 2보다 커야 될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만약에 두근이 2보다 작으려면 대칭축이 누구보다 작으면 될까? 2보다 작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대칭축은 2보다 작다, 크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근데 잠깐 3번 한번 볼까? 3번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얘는 잘 뚫어져라 쳐다보면 있잖아. 대칭축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하든 대칭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사실은 두근 사이에 무조건 2가 있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있어도 됨. 이거니까 얘는 대칭축을 따로 안 해요. 개꿀떡?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얘는 이것만 하면 돼. 이해됐어요? 자, 세 번째. 자, 이제 마지막. 함수값도 했고 대칭축도 했는데 좋은 사실 하나 알아냈어요. 크다 작다는 대칭축 해야 되는데 두근 사이에 있다는 대칭축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쟤는 대칭축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이미 뭐 할 것도 없어. 두근이니까 디테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두근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얘도 이제 판별식 쓱 들이대려고 하는데 얘는 판별식도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생략. 얘는 판별식 또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이거는 증명을 하려면 미적분 1으로 가셔야 돼요.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궁금해요? 안 몰라도 되겠지? 그냥 그렇다 하고서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그 사이에 근 하나 있다. 이런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쪽 끝에 극한값이 항상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음수라면 무조건 이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근이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배울 거니까 어찌됐든 그리하여 두근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음수라면. 됐어요? 자, 이해되셨으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적어야 될까요? 이래갖고 이거 평면좌표 인트로밖에 못하겠는데 이거? 오늘 뭐 인트로만 하지 뭐. 내 입에 인트로를 만들었어. 평면좌표. 요새 막 제목도 되게 고민해가지고 약간 어그로 끌 수 있게 막 이렇게 다 제목도 신경 많이 썼거든요. 프린트 제목 보시면 놀라지 마.
이렇게 또 요새 좀 고민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왜 니네 고차 방정식 중에 상반 방정식이라고 있어. 상반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개수 대칭인 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토성 이거잖아. 근데 이걸로 한번 제목을 한번 달아볼까 하다가 혹시 또 부모님께서 보시면 뭐야 이럴까봐 안 하긴 했는데 좀 세상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네, 아무튼 가시죠. 자, 이거 정리됐죠, 이거? 가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끄면 안 된다요. 끄면 안 되고. 자, 네, 왼쪽으로 넘어가서 요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봐보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의 두근이 2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인 거야, 그지? 그러면 2보다 큰 상황을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지금 하나 그려놓은 거 맞죠? 그럼 일단 F는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래야지 두근이 다 2보다 크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걸 확실하게 결정해 주려면 대칭축이 2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되죠? 그리고 두근은 디테일 뭐라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세 개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제가 계산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하죠, 계산을. 이거까지 하면 평균좌표 언제 해? 그래서 밑에 두 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숙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요?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또 약간 한 번 더 어그로. 자, 여기 가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딱 두 가지 표현만 적어드릴 테니까 이거 프린트에다 좀 적어놓을래? 적어놓을래? 다 했어. 딱 두 개만 딱 적어놓으면 돼요. 두 개만.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근해 분리 문제 푸는 데는 계산하는 거 빼고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하나는 이게 첫 번째 거. 그리고 하나는 이게 둘 다 이제 근해 분리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개 푸는 게 격하게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선생님 뭐 새로운 거 또 하시는 거요가 아니라 우리가 한 건데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해주면 또 못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한번 뭐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해 분리라고. 근해 분리는 의미가 뭐라고? 위치를 분리하는 거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얘는 알파가 2보다 크고 베타가 4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니까 두 근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거 뭐야? 어떤 내가 기준으로 잡은 수를 세팅을 해서 두 근이 위치가 좀 분리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근해 분리라고 한다고. 그렇죠? 이런 표현이 그냥 근해 분리 표현인 거야. 다만 2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이런 표현을 안 써준 것 뿐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걔네가 2와 3과 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뭐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근해 분리 문제예요. 자, 그럼 근해 분리 문제 풀 때 뭐 하라고? 함수 해석하라고. 함수 해석하는 거야. 함수 해석. 자, 그러면 이거 최고차항 보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아직 뭐 애매하니까 그냥 둘 다 양수로 가죠. 둘 다 양수로 갑시다. 뭐 어려운 건 음수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다 양수라고 칩시다. 자, 그럼 양수로 이렇게 본다면 저 함수 그래프가 띠용 이렇게 x 여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미안해요. 너무 세게 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들어가면 근이 분리된 거 맞지?
됐을까? 자, 그럼 이거 선생님 아까 숫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똑같아요. 두근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누구부터 하면 돼? 함수값부터 하면 된다고. F2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은 2만 있었는데 이번엔 누구도 있어? 4도 있잖아. 그럼 여기는 또 하나 함수값을 더 추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F4는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함수값부터 먼저 찍어주세요. F2는 2라는 값을 이 함수에 맞췄을 때 대응되는 Y값을 F2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Y축 기준으로 보면 그 대응되는 Y값 F2는 이 Y축의 값은 0이 여기인데 이 위로 올라가면 다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F2는 뭐다? 양수다.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고. 근데 그 상황을 만족하는 F4도 똑같죠? F4는 뭐라고? 똑같이 양수네. 그러니까 F4도 양수예요.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둘 다 양수인 거 이렇게 찍었다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누구 들어와야 돼? 다음에 함수값 끝나면 대칭축 들어와야 돼. 대칭축.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 봐봐라. 이제 좀 생각을 해봐. 대칭축이 만약에 2보다 작잖아? 대칭축 2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양수 함수값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야 막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 됐지? 그러면 두근이 다 2보다 어떻게 돼? 작아져 버리겠지. 뭔 말인지 돼요? 만약 대칭축이 4보다 크잖아? 그러면 양수인 두 개의 함수값을 지나는 대칭축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이야 막 이렇게 갈 거라고.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일지 약간 필 오시죠? 대칭축 어디로 들어가야 돼? 대칭축은 무조건 2와 4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려놓은 거에 맞춰서 그냥 세팅하시면 됩니다. 대칭축은 누구보다 크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돼요. 이런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이렇게 범위가 나오면 된다. 자, 그럼 함대까지 끝났죠? 그럼 D만 하면 됩니다. D. D는 이제 두근이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세 개를 각각 다 계산하셔서 뭐 해야 된다고? 연립해야 된다고. 공통 부분 찾아야 된다고. 다 만족하는 걸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은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할게요. 선생님, 그럼 이거 거의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약간 좀 생각보다 많이 달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별을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 그네블이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번에는 정리 다 되셨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에 두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알파가 2와 3 그리고 베타가 3과 4 사이에 있어요. 이 상황을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쟤네들의 위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함수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여기에 이제 2, 여기에 3, 여기에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잡아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의 분리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함수값부터 잡아주면 되거든? 자, 함수값 한번 잡아볼게. F2는 2에서 쏘세요. 띠용 하면 얘는 F2는 뭐다? 양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다 양수예요. 자, 그럼 F3도 넣어봐야 되겠죠? F3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F3은 음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F4는 이렇게 하고 쓱 보니까 F4는 뭐예요? 얘는 양수예요. 이렇게 함수값이 쏙 하고 들어가죠? 야, 근데 이미 끝났어. 자, 이제 대칭축 한번 해볼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근 사이에 숫자가 있잖아? 제가 이거 써놓고, 네. 두근 사이에 숫자가 있잖아? 그럼 대칭축의 위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든 어찌됐든 무조건 두근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게 돼 있어? 3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더 웃긴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근이 이렇게 음수인데 이 사이에 보가 바뀌게 되는 어떤 근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이에 무조건 근 하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면 함수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무조건 x축이랑 만나니까 근 하나는 무조건 생겨.
여기도 마찬가지로 F3이 음수가 되는 순간 그나마는 3보다 큰 쪽에 무조건 하나 생긴다고.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F3이 음수라면 두 근은 3과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큰데 이거 두 개 무조건 생긴다고. 판별식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대칭축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황은 그냥 이걸로 끝난 거야. 함수값 F4, F2, F3 요거 세 개만 하면 끝이야. 대칭축도 안 해도 되고 판별식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거 세 개만 딱 해주면 그냥 저거 끝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세 개 뭐 해주면 된다고? 연립해서 공통부분 구해주면 된다고. 이것만 하면 돼. 자, 정리해볼까? 이 두 개 차이가 뭘까, 얘들아? 이 두 개 차이가 뭐야? 얘하고 얘 차이가 뭔지만 딱 알면 이제 문제 풀 때는 바로 갈릴 거야. 두 개 차이. 얘는 두 근 사이에 위치를 잡아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숫자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숫자가 있잖아? 고민할 거 없어. 그냥 함수값 넣어서 끝내면 돼. 얘는 only 함수값만 쓰면 끝이야. 그네 분리가. 근데 지금처럼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세 개 다 써서 확인해 줘야 돼. 아시겠죠? 요거까지 하시면 그네 분리 끝.